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태풍 소식 집중적으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속 38km로 북상 중인 태풍 바비는 충남 서해안을 지나 계속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충남 서해안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호 기자 상황 전해 주십시오. 네, 충남 삼기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있지만 바람이 순간적으로 몰아칠 때는 몸을 좀 가누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태풍이 근접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세기가 약해진 느낌입니다. 충남 서해안 곳곳에서는 초속 30m의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태풍 바비는 현재 충남 서해를 지나 계속 북동진 중인데 태안 북경렬 비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44.2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태풍특보가 아직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지역에 밤사이 내린 비의 양은 20mm 정도입니다. 태풍 북상에 대비해 해안가 인근 항포구에는 5,600여 척의 선박이 결박된 상태인데요. 강한 비바람에 통행이 중단됐던 원산 안면대교와 신진대교의 통행은 재개됐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충남 지역에서는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 대부분 현수막이나 간판이 떨어졌다는 내용이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부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삼길포항에서 MBN 뉴스 이조입니다. 네,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이 수도권 중 태풍과 가장 인접한 인천은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기범 기자, 인천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인천항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던 인천은 현재는 빗줄기는 소강 상태고 이렇게 강한 바람만 불고 있는데요. 강한 돌풍이 불 때는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세기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수백 척의 어선은 태풍을 피해 항구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인천과 서해 5도는 새벽 2시부터 태풍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새벽 4시쯤 인천 서쪽 150km 해상을 지나며 예상했던 경로보다 조금 왼쪽으로 치우쳤지만 여전히 태풍 위험권에 들면서 아침까지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간판이 떨어지거나 가로수가 쓰러지는 태풍 피해 신고가 오전 6시까지 2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백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12개 항로의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인천시는 어제부터 최고 대응 수준인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강풍에 대비해 관내 대형 공사장과 타워 크레인 등을 긴급 점검하고 주민들에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시교육청은 강화와 옹진군 일대 학교에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하고 다른 지역도 등교 시간을 오늘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서울 상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출근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영 기자, 현재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순간적인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2시간 전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던 빗방울이 지금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조금 전 전해드린 상황과 달리 광화문 일대도 차량 통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기상청은 오전 5시 30분 기준 태풍이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아직 서울과 수도권이 중부지방이 이 영향권 바깥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도 비상 2단계를 유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태풍주의보가 서울에 발효됐고 오늘 오전 3시 30분을 기해서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에 내려진 태풍경보는 여전히 발효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시설물 점검을 하는 등 따릉이 운행도 중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 통이 앞으로도 늘어나겠지만 출근길 서행하시고 기상 상황에 귀 기울이시면서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지름 1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태풍이 아직 수도권을 완전히 벗어나진 않은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생긴 대형 싱크홀입니다. 경찰들이 도로를 막은 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도로가 다시 꺼지기 시작합니다. 가로수와 주변 시설물까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3시 45분쯤이었습니다. 지름만 10m가 넘는 초대형 싱크홀입니다. 구리시가 굴삭기를 동원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워낙 면적이 넓어 복구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싱크홀 주변 양방향 도로는 통제된 상황입니다. 이번 싱크홀은 횡단보도에 걸쳐 일어나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구리시는 일단 도로 아래를 지나는 상수도관이 터지며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확진자 모두 같은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13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주민 1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어제까지 7명이 추가 확진된 건데 공교롭게도 확진자 모두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 구청은 감염 경로를 환기구로 추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청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공용시설로 인해서 이제 그 동선이 겹치는 쪽에서 생기는 건지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적각 대응반, 역학 조사관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확진자는 320명이었는데 전국적인 감염급 중에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감염자 급증세가 이어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2주 사이 수도권 지역 중증 환자가 10명대에서 43명까지 늘어 병상 부족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수도권에 19개, 경기 지역에 24개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상을 늘리는 대신 호전 환자를 전원 조치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할 것이라며 병상 부족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 역시 병상 확보를 위해 감염관리 독립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이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의 한 교회에서 신도 등 3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아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교회 관련 접촉자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위인 3단계 발령을 논의합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광주의 한 교회에서 신도 28명과 접촉자 4명 등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인 60대 여성이 최근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도 등을 상대로 검체 채취에 나섰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총 3차례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집회를 참석한 지 9일이 지난 24일에야 광주 조선대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가 광화문 집회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신도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메시지 속엔 집회 시간과 장소, 회비가 명시됐고 입금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고 애국헌금 처리된다는 말까지 담겼습니다. 해당 교회의 신도만 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감염 사실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한 탓에 접촉자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오늘 오전 민간합동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어제 인천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인천은 어제 하루만 확진자가 최소 60명으로 추산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교회에서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회 관련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 23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했고 현재는 모든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당국은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교회를 다녀간 뒤 대면 예배 참석자 168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였습니다. 그쪽에서는 8월 16일까지만 예배를 받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만 최소 60명입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규모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회에 출입하던 기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주요 건물을 폐쇄하는 이른바 셧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모양새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흰색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국회에 들어섭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등 곳곳을 다니며 긴급 방역 작업에 돌입합니다.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 한 명이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함께 식사한 친지가 양성 판정이 나오자 진단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5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오늘 하루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했고 상임위 일정도 모두 연기했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셧다운된 건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와 행정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비상입니다. 지난 21일 전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최소 2주 동안 휴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소속 청원경찰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정문, 후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3층에 대기실이라고 하죠. 잠깐씩 머무르고요.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하던 관광공사 자회사 소속 안내직원 한 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주요 국가시설의 업무가 상당한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까지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의사협회는 한 명이라도 처벌하면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업무에서 손을 뗀 지난 21일부터 대학병원 내 수술과 진료는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사흘 전엔 전임의들도 파업에 동참했고 어제부터는 의사협회 차원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자 정부는 결국 진료 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전공의와 전임의 개인에게 이 명령이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당시엔 의료기관에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료 개시 명령은 유효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어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4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지만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이라며 엄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진료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진료 개시 명령이 악법이라며 한 명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때는 무기한 전 회원들에게 반드시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정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멈추면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네, 대학 병원뿐 아니라 이 동네 병원에도 진료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파업 참여를 결정하는 개업의들이 늘고 있는데요.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32,787곳 중 3,549개소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네 병원 휴진율은 하루 사이 3.4%포인트 올라 보건복지부가 업무 개시명령 발동의 기준으로 삼은 10%를 넘어섰습니다. 휴진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냥 평소 그냥 정상 진료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전 진료만 한다고 말씀하셔서요. 이 병원은 이틀 동안 오전에만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진료 시간을 단축하거나 뒤늦게 파업에 동참하는 병원을 고려하면 실제 휴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기준 대학병원 전공의 휴진율이 58.3%에 달하고 일부 전임의까지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동네 병원의 휴진에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시민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죠. 전번에도 의약 분야 때도 치료 제대로 못했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집단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위기를 맞은 극장가에 최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예매율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동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한 요원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며 시간을 이용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영화 테넷은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어제 개봉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예매율은 85.2%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만 명 정도 관객이 이미 표를 끄는 겁니다. 메가폰을 잡은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작인 메멘토, 다크나이트, 인셉션,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등이 고루 사랑받으며 흥행 불패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놀런 감독이 내 영화 중 가장 야심찬 작품이라고 자부한 테넷은 20년 동안 준비한 작품으로 미국, 노르웨이, 인도 등 7개 나라와 초대형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인터스텔라에 참여했던 물리학자 송킵이 이번 작품에도 참여를 함으로써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한 그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맞은 영화관. 모처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테넷을 만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풍부한 유동자금이 증시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한국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거래세를 없애고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 0.5% 초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출렁이자 이른바 동학개미란 별칭을 얻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한국 주식시장. 증시 발전을 위해 매경미디어그룹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증권 거래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면 과세를 도입하려고 그러면은 거래세 부분은 폐지가 되는 게 맞거든요. 주식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우대세율이나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투자 상품의 장기 투자의 경우에도 아마 한 3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주어가지고 이와 유사한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아마 필요하다라고 저는 내 집 마련 ISA, 결혼 출산 ISA. 무엇보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 보유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춰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요.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세수 확보의 차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편 최근 논란이 커진 공매도 제도에 대해선
이참에 개인 투자자 역시 차입 공매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중계를 통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안배욱입니다. 태풍 바비는 오늘 새벽 5시 30분경 황해도 옹진 부근에 상륙한 뒤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해상과 수도권, 강원과 충남 북부에서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지만요. 9시를 기해서 태풍특보는 해제되겠고요. 그 자리를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대신하겠습니다. 태풍의 중심은 지나갔지만 중서부 곳곳에서는 아직도 강풍 반경 내에 들면서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7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서는 30에서 40m,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는 20에서 3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고요. 중부지방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된 강한 비구름대는 태풍 북단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으로 인한 비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가 만나서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 남해안에서는 2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에서는 50에서 150mm, 그 밖에 전국에서는 최대 8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지만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대구 34도, 광주는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물결도 최대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